미중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상황이 결코 고질거리나 딜레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이것은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교부의 국장이 국제성과를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지금의 우리 외교는 원칙과 소신은 없고 주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신뢰와 명분, 기회까지도 잃고 있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왜 이렇게 윤 장관을 싸고 도는지 이에 대해서도 또 논란, 그리고 해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수진 처장. 네. 일단 윤병세 장관을 대통령이 좀 감싸는 듯한 분위기, 그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윤병세 장관의 말이 굉장히 너무나 거침없어서 논란이 됐죠. 원래 이 외교관은 있는 것도 두루뭉술하게 예. 어떻게든지 빠져나가게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단정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것은 딜레마가 아니다. 축복이 될 수 있다. 이 발언이 굉장히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논란의 발언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파장이 일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딱 선긋기를 하고 나선 겁니다. 예. 네. 뭐라고 그랬냐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강대국 사이에 끼었다고 큰일 났다. 이렇게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 이렇게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 대한 신임이 어느 정도 두터운지를 보여줄 수 있는가. 이 점을 증명한 겁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굉장히 말을 단정적으로 아주 쉽게 하는데요. 보통 이 외교관들이 이 정치인 출신 대통령이 됐을 때 보고를 하러 들어가면 이 정치인 출신 대통령은 아니 대체 외교관들 왜 이래?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대체 모르겠다. 무슨 말을 들어도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과거의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윤병세 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말이 쉽기 때문에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또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입장을 두둔하면서 정리를 해준 게 아닌가 싶은데, 허은명 부장, 지금 사드 문제 때문에 아주 지금 나라가 들썩들썩 하고 있어요. 사드 문제, 대통령도 직접 언급을 했다고 하던데요. 사실 지금 아까 우리 보선 얘기도 나왔지만 예. 저는 국내 정치보다는 국제 정치를 정말 유념해서 봐야 되는 시점 같다 이런 네. 느낌이 듭니다. 사실 여야는 언제든지 정권은 바뀔 수도 있고 우리가 또 굳건한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버틸 수 있는 내부적인 어떤 힘은 있지만 사실 국제정치라는 거는 이게 전략적인 전체적인 그림이 없이 했다가는 이게 한번 질서가 만들어지면 흔들기가 쉽지가 않고 또 아까 새우라는 표현을 썼지만 지금 이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를 놓고 벌이는 이 패권 경쟁이라는 건 굉장히 큽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주변의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여론을 들어보면 우리 박 대통령이 참 잘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국내 정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국제 정치 부분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신뢰와 명분을 얻어가면서 그런 대로 잘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일반적인 여론인 것 같아서 좀 다행이고요. 아까 윤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으로서는 좀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무래도 부하 직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보다 아까 우리 조수진 차장 말씀처럼 이 외교관한 말이라는 건 천금인데 정말 러브콜을 받고 있다, 축복이다 이런 것들은 논평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예.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바로 그 축복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나 포장이 아니라 정말 실적으로 좀 외교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동안 사드라든지 중국의 아시아 인프라 개발 은행, 이른바 AIIB라든지 지금 한일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외교 사안에 대해서 과연 우리 외교부가 적극적 선제적으로 이슈를 선점해 가면서 우리 국민들과 소통을 했는가?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그렇군요. 즉흥적이었고 그다음에 주저주저 하다가 막판에 여론에 물리는 경향이 많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갖고 지금 외교 정책을 편다는 느낌을 잘 못 받은 상황에서 장관이 잘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 국민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럽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한반도 주변국은 상당히 4강으로 불릴 만큼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 사드 문제라든지 AIIB 중국 주도의 어떤 은행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전략적 접근이 잘못된 겁니다. 외교부가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괜히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왜 우리의 한반도의 어떤 그 안보 문제를 중국의 눈치를 보지?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또 윤병수 장관이 무슨 변명도 아니고 무슨 항의처럼 이게 바로 축복 아니냐. 예, 우리가 그만큼 이 몸값이 정도는 높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표현 논리를 방법에 펴는데 문제가 있었네. 지금까지의 어떤 행동과 말이 배치가 되니까 이 논란도 일고 비판이 크게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 대고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윤병세 장관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대통령의 이 총애는 너무 좀 편향돼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논란이 나올 법합니다. 허은명 부장. 근데 윤뻥세라는 말도 있던데 윤병세 장관을 가리켜서 하는 말일 텐데 아마 이런 얘기들과 관련이 돼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윤 장관님을 뵌 적은 없습니다. 네. 신문에 나오는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그분의 어떤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것도 이번에 이제 공관장 회의를 통해서도 육성으로 처음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근데 외교관답지 않은 어떤 어투를 사용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두리뭉실하다기보다는 뭔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개인적 스타일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엄혹한 지금 상황에서 어떻든 아까는 제외 공간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공관장들에 어떤 힘을 불어넣어주고 하도 외교에 대한 지금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당신께서 좀 약간 화도 많이 나간 것 같고 네. 이 부분에 해명을 하시느라고 한 발언 같은데 약간의 문제의식, 기본적인 밑바탕은 저렇게 어떤 외교적인 지금 상황을 좀 안이하게 생각하고 오만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이 좀 경솔한 측면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뻥세. 제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출입할 때 이분이 안보실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김현장 고문했을 때도 여러 차례 만났는데 그 아침에 아주 일찍부터 그 윤병세 장관 하면 서류 가방이 유명합니다. 굉장히 많은 문서를 들고 다닙니다.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요. 예. 아침부터 밤까지. 외교부 직원들 굉장히 힘듭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장관이 밤 늦게까지 집무실에 불 켜놓고 안 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이기도 한데요. 왜 윤뻥세냐? 바로 외교관답지 않게 너무나 거침없는 화법 때문에 마치 뻥을 치는 것 같다 해서 네. 붙은 별명이기도 하고요. 시쳇말로 뻥이 세다 할 때 그 뻥. 예, 이거는 사실 그대로 뻥을 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거침없는 화법을 쓴다 해서 붙은 네, 별명이고요. 그렇군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별명도 예전에 커널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관답지 않게 아주 비유가 현란하고 너무나 말씀을 잘하기 때문에 군인 같다. 예, 송대령이다. 그래서 커널송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예. 예. 이도하 변호사는 개인적 인연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 윤병세 장관과는 개인적인 인연이 없는데 지금 제외공관장 회의를 롯데호텔에서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아마 국무총리가 오찬도 하시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한 참석자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그 윤병세 장관의 별명이 윤뻥세 저거 말고도 또 딴 게 있으시다고 윤주사라고. 예? 네, 윤주사라고. 아, 작은 것까지 다 챙긴다고? 본인이 일을 정말 열심히 챙기신답니다. 근데 예.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본부에 들어오기 싫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윤병세 장관의 장점이 그런 게 있으신 거겠죠. 근데 외교관답게 행동하면서 또 이렇게 외교관답게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직원들도 지금 이렇게 제외 공관장들부터 해서 다 좀 챙기시면 좋을 텐데 윤뻥세와 윤주사 사이에서 이제 균형점을 잘 찾으셔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지금 들어와 있는 제외 공관장들 사기를 좀 진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겠네요. 역대 검찰총장이나 이 장관들 사이에서 주로 많이 붙는 별명이 주임 주사입니다. 예. 특히 깐깐하게 문서 하나에 자구까지 보는 분들에게 꼭 주사 주임이 붙는데요. 윤병수 장관 윤주사, 송광수 전 검찰총장도 송주사, 김순규 전 법무부 장관 김주임 이런 식으로 예. 많이 불렸었습니다. 자, 뉴스톱10에서 여러 가지 재밌는 별명들이 다 공개가 됩니다. 걱정되는데 혹시 저희 부원들이 저를 주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홍명 부장 부원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따로 한번 취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드 논란으로 조금 다시 넘어가야 될 텐데 정치권에서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오늘 새누리당 의총에서 이 사드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어떤 목소리가 나왔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드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는 문제고 결정은 정부가 하는 거고요. 국방이나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이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어떻게 지킬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미 많은 토론이 되어 왔습니다. 의견이 집약이 되면 당과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조수진 차장. 이거 정치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듯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바로 저 점 때문에 과연 이 사드와 같은 국가 안보 문제를 여당의 의원총회에 과연 상정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여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았죠. 예. 네, 가장 그 선봉에 서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판한 게 현재 그 정무특보를 맡고 있는 윤상현 의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 비박과 친박의 대결처럼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저는요, 이 새누리당도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의원총회가 오후 2시에 시작이 됐는데 아마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후 9시까지는 좀 진행이 된다고 후배 기자들이 그렇게 보고를 해왔는데요. 야, 새누리당이 보통 의원총회라면 1명, 2명 이렇게 발언을 하고 끝냈던 게 참 많았었는데, 슬슬 도망가죠. 새누리당도 이 비박과 친박의 개파 갈등이 불거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내 여당과 야당의 구도가 정립이 되면서 아주 치열하게 공방도 벌이고 또 싸울 것은 싸우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접점도 찾아보고 좋은 모양 같습니다. 네.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유승민 대표는요, 이 한반도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의원총회에서 상정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상현 의원은 이런 문제를 의총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를 다시 한번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드가 지금의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중국의 사대주의도 아니고 우리가 아주 자신감 있게 하루빨리 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네.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하루빨리 배치해야 된다, 이런 주장. 이동희 차장. 네. 그런데 이 사드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미국이 웃고 있다. 미국이 지금 속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표시를 못 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 얘기를 좀 짧게 정리를 해주시죠. 예, 미국에서는 이 사드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범위, 네. 그 MD라는 개념의 이 미사일 방어 체제를 전 세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위 개념인 사드보다는 전체적인 MD를 한국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확인이 되고 보도가 되면서. 자, 근데 지금 네.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다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사드라는 거는 고고도에서만 격추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고, MD라는 건 미사일 디펜스 체제, 그러니까 미사일 체제, 방어 체제를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드가 그 하위 개념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 예,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간략하게 하자면 정말 미사일을 가지고 하는 모든 방어 체계를 네. MD라고 부른다면. 이게 MD가 여러 개가 있는데 총괄적인 개념이죠. 그중에 사드 하나는 고고도에서만 요격하는 그런 그 기술과 장치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걸 도입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막 있으면서 예. 그동안 이거 전체에 대한 논란은 없었단 금기시했었잖아요. 말이죠. 그런데 예. 지금 이걸 계기로 해서 한국 정부와 이 MD 체계를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미국 쪽에서는 당연히 사드 하나만 하는 것보다 전 세계적으로 방어막을 구축할 수 있는 MD 체계로 가는 게 가장 큰 목표인데, 그걸 한국 정부에서 논의를 해주고 있다 하니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드로 논란이 갔는데 사드는 조용히 하고 있고 나머지 MD 전체를 갖고 지금 논의를 시작했다. 그동안엔 논의도 못하던 거를. 그러니까 미국이 속으로 좋아할 수밖에 없겠네요. 최종 목표는 MD를 구축하는 것이지 사드 구축이 미국 최종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이렇게 나서고 있다고 하니까 사드에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오히려 MD 체제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본다면 미국으로서는 큰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 허은명 부장. 지금 안보는 미국하고 우리가 문제를 잘 해결을 해야 되고 경제 문제는 중국하고 잘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지금 화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끼인 상황, 아까 우리 새우 등 터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답을 좀 주십시오. 아유, 제가 뭐 감히 답을 드릴 처지는 아니고 지금 나오는 사파가 예. 최근에 뉴욕타임즈 인터넷판에 실린 건데요. 도박판에 판돈을 거는 모습이죠. 중국은 그러네요. 돈을 내밀고 있고 네. 미국은 미사일을 내밀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 이제 남한이네요. 맞습니다. 우리 남한이라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아주 그 지금의 어떤 우리 한반도 상황을 재미있게 표현한 이제 외국 신문이긴 하지만 어떻든 저는 사드 문제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뭐 고고도라는 게 이제 그 탄도미사일이 올라갔다가 대기권에 떨어지면 이제 떨어지는 순간 가장 높은 고도에서 이제 미사일을 요격하면은 적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이제 사드를 도입하자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지금 아까 우리 박정훈 앵커도 말씀하셨지만은 안보 문제는 미국과 또 경제 문제는 중국과, 그래서 어떤 실리적인 그 우리가 양다리 외교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국제부에서 현실을 보고 있자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아시아 패권을 둘러싼 미중 사이에 놓인 호주, 베트남, 대만 모두 다 그런 실리와 명분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번에 중국이 주도하는 은행에는 가입을 가입을 하고 했죠. 또 안보 분야는 미국과 손을 잡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답이 있다기보다는 정말로 혼돈스러운 국제 질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대방을 설득하고 우리 편으로 만드느냐. 저는 그런 점에서 아까 윤 장관께서 뭐 축복이라고 했던 표현도 사실은 뭐 틀리진 않다. 근데 네. 그건 이제 논평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지 장관의 말은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동맹 특히 안보 분야의 한미 동맹은 굳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사드 문제를 가지고 미국이 웃는다라기보다는 사드의 실효성 문제, 이건 미국도 지금 의문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너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비해서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 기술적 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는 없느냐,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깊이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한미 동맹이라는 굳건한 기반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네. 저는 사드 문제는 어쨌든 해서 의총에서 뭐 결정 저렇게 국회의원들이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국민 설득 작업들, 우리가 왜 사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소통하는 지금 시점이 필요한 네.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답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외교가 이야기 그리고 끼어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 상황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